스파이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회로, 다양한 전자회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파이스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이제 회로를 해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회로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호기심이 많은 학생, 굉장히 이제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은 그 스파이스를 쓰면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스는 그림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퀘이션이라는 것도 세우고, 이퀘이션은 사실은 이 변수 역할을 하는 거죠. C 언어나 자바 같은 쪽에서 보면 변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이퀘이션 부분이고, 그리고 파라미터 수입,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파라미터 수입을 보면 이 파라미터 수입은 C 언어나 자바에 있는 포문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회로를 해석하고 회로를 계산하고 있지만 이 과정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이제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유사하면 이 회로를 우리 설계할 때 이 변수도 정의할 수 있고 루프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많이 썼던 부분이 함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이스에서 함수에 대한 기능도 있는가? 함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는 이제 회로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마지막에 설계했던 Common Emitter Amplifier 같은 경우 보면 회로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회로를 우리가 해석을 계속 하려면 이 회로를 계속 복사해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도 코드를 함수로 만들지 않고 복사해서 쓰다 보면 코드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서 내가 어떤 부분을 연산을 하고 있는지 길을 헤맬 때,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회로 해석을 할 때도 함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스파이스를 보면 이 스파이스에서는 함수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브 서킷이라고 해서 서킷 밑에 들어간다고 해서 서브 서킷 혹은 서브 시스템이라 하는데, 이런 함수를 스파이스 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한 회로, 실제 통신 장비는 필터도 있고 증폭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감쇄도 시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서브 시스템 혹은 서브 서킷에 대한 이 함수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스파이스로 설계했던 여러 회로 중에서 먼저 얘를 한번 볼까요? 이 회로는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입니다.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를 한번 해석을 했는데 얘를 서브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 하나 열어서 여기에 있는 회로를 이제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회로가 이제 복사돼서 왔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측정이라든가 DC 시뮬레이션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도 이런 측정이라든가 소스 저항, 부하 저항, 그 다음에 이퀘이션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고, 나는 필요한 게 여기에 있는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 회로가 필요합니다. 자, 요게 필요해서 여기 전류도 이제 필요하지 않죠. 않아서 여기도 이 정도로만 이제 회로를 해놓고 있고요. 여기도 이 정도의 회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정도만 회로를 간략화 시켰습니다. 간략화 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거, 자, 여기에 있는 회로는 이 파이자처럼, 그리스 문자 파이자처럼 생겨서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인데,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의 밑부분은 이제 접지를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 한번 저장은 일단 하고 봅시다. 저장하면 이제 서브 시스템이고 어테뉴에이터인데 파이 타입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미 R1하고 R2 저항을 240오hm, 60오hm 했기 때문에 이미 설계는 끝이 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회로를 함수처럼 하기 위해서는 C 언어나 자바에서도 함수를 하려고 하면 입출력이 있어야 되죠. 입출력을 정의해야 되잖아요. 자, 그걸 위해서 여기에 있는 툴바를 보면 포트를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트를. 여기도 포트 하나, 그다음에 여기도 그거를 로테이션 해가지고 셋온 그리드에서 포트를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포트, 2번 포트 되어 있는데 얘는 예를 들어 뭐 in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2번 포트는 out이 되겠죠. 뭐 in, out으로 이름을 한번 바꿔봅니다.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를 정의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에 있는 포트는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포트도 있고 디지털 포트도 있는데 우리는 아날로그로 쓸 거니까 이 타입은 아날로그로 결정을 해 두겠습니다. 얘를 저장을 해 두어요. 그러면 C 언어에서도 함수 코드가 있고 거기 변수가 정의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출력이 있어야 되니까 입출력을 하기 위한 포트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C 언어나 자바로 보면 이 자체가 하나의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회로 설계, 스파이스를 이용한 회로 설계에서는 함수라고 하지 않고 서브 서킷 혹은 서브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보고 싶은가 하면 자 여기에 새로 하나 열어서 여기 컴포넌츠에 가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 중에 파일 컴포넌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서브 서킷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서브 서킷. 그러니까 얘는 하는 역할이 우리가 좀 전에 저장했던 이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입니다. 함수 호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름은 자 어테뉴에이터인데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다. 자, 이렇게 이름은 붙이고요. 자, 브라우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서브란 이름으로 저장했으니까 여기에 저장한 게 보입니다. 얘를 열어요. 열고 얘도 스키매틱에 디스플레이 하죠. 자, 그러면 요런 게 하나 우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포트 두 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니까 얘가 1번 포트, 2번 포트로 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난번처럼 계산하고자 하면 여기에 저항을 하나 달아야 되겠죠. 저항 50ohm짜리 여기다 하나 달고 부하 역할을 하는 거 또 여기 달고요. 자, 여기서도 셋온 그리드에서 이렇게 달아서 부하 저항처럼. 근데 여기 이름을 디스플레이 하니까 좀 보기가 싫네요. 이름은 취소하고 자, 요걸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번 우리 시뮬레이션을 파이타입 어테뉴에이터에서 해봤잖아요. 그걸 함수처럼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접지하고 그 다음에 소스도 이제 DC 소스 한번 연결했잖아요. DC 소스 연결해서 자, 여기 이렇게 한 거 이제 기억이 나고요. 뭔가 이제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보기 안 좋아서 55은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파이타입 어테뉴에이터 시뮬레이션 회로하고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서브 서킷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둔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에 가서 DC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죠. DC 시뮬레이션
해보면 저장하라고 하니까 시스템 1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calculate DC bias 하면 여기 DC bias가 측정이, 계산이 되는 거 우리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함수 속이 보고 싶으면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여기 들어가면 이 측정이 이제 이 측정 계산을 하기 위한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여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얘를 참고하면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팝 아웃을 누르면 원래 회로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처럼 이 파라미터 수입도 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가서 파라미터 수입도 여기서 뭐 언제든 할 수가 있고요. 사용법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입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퀘이션으로 RL을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 이퀘이션을 갖다 놓고 RL이라는 거 하나 정의하고, 자, 원래 값은 55였다 하고 요 값은 RL로 바꾸고, 수입 파라미터는 시뮬레이션은 DC로 하고 RL 한 다음에 우리 크게 변경할 거니까 로가리드믹 해서 한 5옴부터 한 1kΩ까지 201개 계산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 경우에 대해 가지고 뭐 우리 프로브 같은 거 갖다 둘 수 있겠죠. 커런 프로브를 갖다 둬서 이제 V 아웃에 대한 뭐 측정 우리가 여기서 편하도록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V 아웃에 대한 거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RL이 이미 정의됐다고 하니까 얘를 deactivate 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누릅니다. 자, 여기서 이 RL Vout에 대한 거를 로그 스케일로 한번 그려서 측정을 해보면 전압이 RL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거의 0.1V로 가는 거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서브 시스템이 유용한 점은 뭔가 하면 이 어테뉴에이션을 내가 이제 회로를 좀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션 뿐만 아니고 T 타입 어테뉴에이터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T 타입 어테뉴에이터 그려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T 타입 어테뉴에이터 이미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제 또 복사해 가지고 새롭게 T 타입 어테뉴에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사해서 좀 전과 마찬가지로 얘를 필요 없는 거 이제 싹 지우고 T-타입 어테뉴에이터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퀘이션 얘도 필요 없고 이 부하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제 T-타입 어테뉴에이터니까 얘를 T-타입 어테뉴에이터라고 하고 여기에 포트를 달겠습니다. 여기도 달고 얘는 이렇게 해서 셋온 그리드에서 이렇게 달고요. 그래서 얘는 이름을 이제 i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는 out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한번 저장을 해 둘까요? 자, 저장하는데 얘는 서브면서 이번에는 파이 타입이 아니고 T 타입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되는데 요 시스템에서 얘는 이제 저장했으니까 자, 여기 지우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 내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면 파일 컴포넌트에 가서 서브 서킷을 하나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얘는 이번에는 이름을 어테뉴에이터인데 T타입 어테뉴에이터다 라고 하고 브라우저에서 좀 전에 저장했던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얘를 불러와서
오케이 누르면 됩니다. 그럼 T타입 어테뉴에이터가 돼서 만약에 어테뉴에이터 2개 달고 싶으면 이렇게 달아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어테뉴에이터 2개를 단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 내부가 궁금하면 팝인에서 들어가서 회로가 이렇게 생겼고 각 저항이 43옴, 5.1옴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결과를 보면 비슷한데 이제 어테뉴에이터 달았으니까 출력이 더 줄어든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썼으니까 한번 보고 이 OP앰프 같은 경우도 얘를 서브서킷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건 함수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회로든지 다 서브서킷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OP앰프도 얘는 인버팅 모드잖아요. 인버팅 모드를 새롭게 하나 서브서킷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얘를 한번 쓰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산이 필요한 거는 이제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L은 RL도 필요 없죠. 부하를 내가 달 건 아니니까. 자, 이 부분도 제거를 하고요. 자, 요렇게만 이제 살려놓고 여기 10mV하고 50Ω도 얘가 태빈의 등가 회로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을 내가 볼 것도 아니니까 얘도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 내가 입력을 달아주면 자 인버팅 모드 증폭기가 됩니다. R1 값, R2 값은 지난번에 계산을 해뒀고 여기에 포트를 하나 달아주고요. 자 셋온 그리드 해주고 그럼 얘도 여기는 분명히 입력이고요. 여기는 분명히 출력입니다. 자, 어테뉴에이터는 입출력이 없으니까 인아웃은 임의대로 달 수 있었지만 얘는 증폭기이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이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자, 구별이 돼서 자, 인버팅 모드의 OP앰프입니다. OP앰프인데 인버팅 모드입니다. 그래서 얘도 저장을 한번 해보면 자, OP앰프긴 한데 자, 인버팅 모드예요. 인버팅 모드. 그럼 여기 이제 서브 서킷이긴 한데 자, OP앰프고 자, 인버팅 모드로 한번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내가 다시 이 시스템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어테뉴에이션을 거쳤는데 증폭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파라미터 수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폭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파일 컴포넌츠에 가서 이번에는 자 OP앰프입니다. 자 OP앰프인데 인버팅 모드의 OP앰프가 되겠고 브라우저 하면 아까 저장한 회로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장한 회로 여기 있으니까 얘를 하나 갖고 와서 자 여기도 입출력 있는데 1번이 입력이고 2번이 출력입니다. 자 그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클릭해서 팝인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1번이 입력이고 2번이 출력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회로를 똑같이 그려도 되는데 서브 서킷을 쓰니까 회로가 좀 더 보기 편해졌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됐고 출력 전압이 이제 마이너스로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버팅 모드 거쳤으니까 여기에 있는 출력 값이 뒤집어져서 부하장에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거는 난인버팅 모드인데 난인버팅 모드도 똑같이 서브 서킷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새롭게 하나 갖고 와서 회로를 이런 식으로
자, 필요 없는 부분들 다 지우고, 자,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도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쪽의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입력이고 이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력이 되고 이쪽이 자, 이쪽이 셋온 그리드 해놓고 출력이 됩니다. 출력. 그래서 입력은 입력이라고 해주는 게 다음번을 위해서 좋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도 변수 이름 잘 정해야 되잖아요. 또 출력은 출력이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자, 얘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자, 이번에는 난인버팅 모드. 자, 난인버팅 모드. NI라고 할까요? 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NI, 난인버팅 모드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경우도 우리가 회로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요 파라미터 수입하는 거는 밑으로 이제 가지고 오고요. 어테뉴에이터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OPM프로 증폭을 하는데 이제는 난인버팅 모드로 한번 증폭을 해볼게요. 뭐 어려울 것 같지만 자, 파일 컴포넌트 가서 서브 서킷을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 OPM프인데 자, 난인버팅 모드로 동작을 하는 거고 브라우저 하면 아까 저장한 게 보입니다. 아까 저장한 게 보이니까 얘를 갖고 옵니다. 그럼 얘는 나는 인버팅 모드로 증폭을 하는 장치가 되고 자, 얘를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자, 증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충분히 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값이 이게 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자, 얘를 1V는 너무 커서 문제가 돼서 한 1mV로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 1mV 줄여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계산이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출력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시스템에서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건너가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어테뉴에이터를 하나 없애고 싶다고 하면 여기 뭐 디액티베이트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초록색이면 소스로 그냥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서 출력 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값이 거의 뭐 어테뉴에이션 거쳤는데도 0.09, 0.1 뭐 이 정도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서브 서킷 이용해 가지고 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BJT에 대해서도 동일한 서브 서킷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회로를 복사해서 서브 서킷을 만들기 위한 복사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이퀘이션은 다 버리겠습니다. 자, 버리고 AC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버리고요. DC 시뮬레이션도 버리고 입력 쪽에 있는 부분도 다 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에 이 부분도 제거를 하고 바이어스 회로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회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출력 포트를 정의를 한번 하면 여기가 베이스고 컬렉터, 이미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셋온 그리드에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자, 이름은 잘 붙이는 게 중요하니까 자, 베이스, 컬렉터고 이미터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베이스로 이름을 붙이고 1번이 베이스고요. 자, 출력 역할하는 게 컬렉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미터는 3번 이미터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해서 이번에는 서브 서킷인데 자, BJT로 저장을 합니다. 이 베타 값도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베타 값 필요 없고 RB1, RB2, RC, RE 이렇게 잘 정의가 된 거 여기 프로브도 필요 없으니까 프로브도 이렇게 연결하고 바이오스 에러에 대해서만 서브 서킷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새로 한번 이 서브 서킷을 파일 컴포넌트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자, BJT입니다. 자, BJT 바이오스가 된 상태이고 자, 브라우저에서 좀 전에 만들었던 서브 서킷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면 이번에는 이 포트가 이제 3개가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커패시터 여기 있는 회로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 커패시터 회로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이걸 갖고 와서 여기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패시터를 여기다 달고 그 다음에 출력도 뽑아야 되니까 자, 얘도 커패시터 달고 자, 여기 2m 쪽이잖아요. 2m 쪽도 커패시터를 달았습니다. 자, 예. 셋온 그리드에서 여기 3번이 2m였거든요. 자, 여기에 접지로 이렇게 달았어요. 자, 그리고 요 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달았습니다. 자, 이 쓸데없는 부분 지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지 달고 부하저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하저항에 해당하는 부분 V9까지 같이 복사를 해서 가겠습니다. 여기 연결이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자, 여기가 좀 모양이 좋지가 않으니까 다시 지워서 자, 부하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부하장하고 연결을 했고요. 자, 여기 달고 달아서 이제 출력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도 살짝 좀 내려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베이스 쪽에 입력을 달았고 컬렉터 쪽에 출력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연결을 위해서 커패시터를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단 상태에서 우리 DC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고 AC 시뮬레이션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DC, AC를 갖고 와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DC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AC 시뮬레이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와서 저장을 하고요. 시스템 2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알렐이 저장이 안 됐으니까 얘를 1kΩ으로 한번 바꿔 놓을게요. 그러니까 복사해 가지고 오면서 변수 정의를 못한 거니까, 자, 여기서 나는 이 출력 전압값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요 출력 전압은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얘를 또 복사를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출력 전압 계산하는 부분 복사해 가지고 와서 얘는 필요 없어서 지우고, 자, 그러면 얘가 동작하려면 또 입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입력이 있어야 되니까 VIN에 해당하는 거 복사해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VIN은 자, 여기에서 계산이 되도록, 그러니까 얘도 이름이 VOUT이어야 되고요. 얘도 이름은 VIN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로를 이런 식으로, 자, 살짝 옆으로 가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이제 나오는데 난 AV를 보고 싶어 하니까, 자, 증폭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시뮬레이션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함수 기능을 썼기 때문에 증폭되는 특성을 볼 때 더 편리하게 바이어스까지 함수화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